이번 주는 계속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을 가지고 우리가 비평문을 쓰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2학년 각반 친구들이 이 작품을 보고 비평 마인드맵을 한번 각자 스스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차피 자료 조사는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고 추가적으로 더 했어도 됐고 그것들 채워서 조금 빨리 제출해준 친구들 거 위주로 한번 같이 보고 선생님이 같이 또 문장화한 것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해서 조금 더 쓸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더 풍부하게 그 비평문의 문장들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한번 이 시연이가 써준 건데 대부분 사실 같은 작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공통적인 미의식이 있고 공통된 이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선생님이 몇 명을 가져왔냐면 1, 2, 3, 4, 4명 정도 가져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연이가 쓴 거를 한번 보면 첫 느낌, 제리코 작품 이 메두사호의 뗏목을 봤을 때 첫 느낌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이 난다. 이 부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여기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자유의 여신이라는 작품이 뭔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 작품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이 작품은 뭐냐면 이 작가의 그림은 아닌데 같은 낭만주의 시대의 그림이에요.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 그림인데 이게 이제 낭만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그림 하면 이 그림과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이 친구는 작품이 좋은가 싫은가 했을 때 난 좋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이다. 시체나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되게 좋은 게 좋다는 거에 대한 이유를 어떤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뭔가 이렇게 알고 썼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다른 친구들이 이 칸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보면 승민이 건데 첫 느낌 역동적인 모습이 인상 깊었다. 민중이권의 자유의 신 작품이 생각났다. 승민이도 그 작품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승민이는 이 그림 좋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시연이도 그렇고 승민이도 그렇고 어떤 작품을 딱 봤을 때 좋고 싫은 부분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비평의 관점에 대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했을 때 뭐 모방, 표현 등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넓게 해석하면 모방이 측면일 수도 있겠네요. 뭔가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어떤 조금 더 점수를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음 세 번째 친구 유리미 거는 이제 한번 볼까요? 고통스러워 보인다. 첫 느낌은 고통스러워 보인다. 특별히 떠오르는 것은 그냥 이제 작품을 봤을 때 작가는 어떤 고통을 느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했고 좋은가 싫은가 했을 때 싫다고 했어요. 유리미만 지금 4명 중에 싫다고 했는데 우울해진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림의 소재가 밝고 긍정적인 게 아니라 약간 어둡고 조금 끔찍한 주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성진 5명이었구나. 성진이 거 보면 무겁고 지배적인 느낌이 든다. 지배적이란 표현 처음 나왔네요. 그리고 성진이도 싫다고 했었구나. 왜냐하면 부정적인 부분이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관이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비극적이고 처절한 느낌이고 이거 동관이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경험을 말을 해줬어요. 특별히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거에서 타이타닉을 봤던 것들 그리고 뭔가 배가 붕괴되고 이런 내용들에서 타이타닉이 떠올랐다. 그래서 이 그림은 좋은가? 해서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좋다. 이것도 사실적인 표현이랑 맥락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당시에 긴박하고 흥분되는 순간을 경험해보지 않았음에도 그림 하나만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위기 묘사를 잘한 것 같아서 이 작품이 좋다고 느껴졌다. 뭔가 여기 그림에서 사실적인 표현이 또 있지만 그 사실적인 표현이 야기하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감흥되어서 왔을 때 조금 더 실제 같고 이런 느낌을 잘 캐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1번 반응은 이렇게 보았고, 선생님이 썼던 거는 비슷해요. 처절함과 절망감이 느껴졌고, 그 이유는 사실적인 표현을 선생님이 똑같이 썼었죠. 그 다음에 나도 이제 기억, 뭔가 타이타닉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예전에 멀미를 했던 것 같은 기억도 떠오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반응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 보고, 그러면 이제 기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 측면에서 어떤 조형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선이랑 명암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쓸 때는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지를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써봤으면 좋겠고, 조형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서 조형 요소가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어떤 이런 조형 원리가 느껴진다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네, 잘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같이 자료조사도 했었고 따로도 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승민이 거는 이제 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작품에서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관찰하고 묘사하는 능력을 조금 더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관찰과 묘사. 이게 관찰을 하는 거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거를 조금 더 묘사를 해보면 생각보다 이 그림을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읽어나가는 방법을 조금 더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비슷비슷해요. 지금 다 선과 동세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고, 동간이 거를 보면 동간이도 이렇게 명암통 공간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고, 여기 대신 조형 원리는 좀 구체적으로 써줬네요. 동세와 강조가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지는데, 처음을 보자마자 배의 선두에서 옷가지를 휘날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였고, 그런 사람들과 파도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게 느껴지는 부분에서 동세랑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굉장히 잘 써줬어요, 지금. 그 다음에 동간이 거는 좀 많이 써져 있으니까 한번 더 볼까요? 특이하거나 독특한 점은 여기 그림을 굉장히 관찰한 부분이 느껴지는 게, 어떤 사람은 옷을 다 벗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물리고 있고 뗏목의 기둥에도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읽어줬고 동간이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당시의 분위기가 막 사실적으로 표현됐다. 이 말은 그러니까 낭만주의 회화의 특징 중에 순간 포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장면에서 실제로 막 사람들이 움직이는 순간들을 딱 그 장면을 포착한 듯한 느낌? 이 부분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쌤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조금 이제 관찰을 어떻게 해나가고 그거를 말로 표현할지 글로 표현할지 말을 하고 싶어서 좀 자세히 썼는데, 일단은 한번 그림을 한번 글로 설명을 해봤어요. 부서져 가는 뗏목, 그냥 뗏목이 아니라 이제 부서져 가는 뗏목에 위태위태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냥 모여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글우글 위태위태 다 떨어질 것 같고, 너울거리는 파도 위에서 감상자와 가까운 쪽 뗏목 부분, 그러니까 이걸 감상자가 봤을 때 이 부분이 감상자와 가까운 뗏목 부분이겠죠. 그거는 아래로 되어 있고 먼 쪽은 위로 들려 있어서 출렁거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래로 돼 있고 이쪽이 위로 올라가 있어서 출렁거리는 느낌이 난다. 앞쪽에 4명의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쓰러져 있다. 한번 볼까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 앞쪽 4명을 한번 설정해봤는데, 이 사람은 이쪽, 이 사람은 이쪽, 이쪽, 이쪽.
선으로 만들어 보면 되게 방향이 다양한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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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곧 떠밀려갈 듯한 이 시체들과 달리 뗏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반대 방향으로 몰려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면 이 사람들은 막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 반대 방향이 보이고, 그리고 가장 위에 올라가 천을 흔들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높이에 있는 돛대가 균형을 이룬다. 균형. 이거와 이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참고해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꼽아준 선적인 요소가 눈에 띈다. 그게 어디서 띄냐? 먼저 사람들의 자세나 손짓, 가리키는 방향, 그 다음에 뗏목과 나무를 교차하는 선, 돛대에서 나온 선, 그리고 이들 모두를 누르고 안정시키는 바다의 수평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세. 방금 선생님 화살표로 막 여러 가지 그어놨는데 이러한 자세에서도 선적인 요소가 나타나죠. 이걸 큰 두꺼운 선으로 보면 이렇게 선적인 요소. 그 다음에 손짓에서 나오는 그런 선들. 그 다음에 가리키는 방향. 이것도 같은 말이겠네요. 그 다음에 뗏목에 나무에 교차하는 선. 여기 뗏목도 선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막 각자의 방향으로 막 향해가는 이 돛대 이런 선들을 누르는 굉장히 바다의 수평선이 이들을 안정시키고 있다라고 선생님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선은 이렇게 하고 색은 전체적으로 차분한 갈색조를 사용했다. 여러분들 여기 조형 요소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말해보는 게 좋아요. 차분한 갈색조를 사용했는데 중간중간 보이는 붉은색 요소가 강조점이 된다. 이거 조형 원리로 말할 수 있겠죠? 여기 붉은색, 여기도 붉은색이 곳곳에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조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같은 색조, 톤을 얘기하는데 생길 수 있는 지루함을 탈피하고 변화를 이끌어냈다. 변화도 조형 원리의 하나죠. 그러면서 인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한데 그들의 몸의 양감과 명암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근육 표현들 이런 것들 이제 제리코가 실제 사람들의 시체나 이제 모습들을 관찰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이런 거고, 또한 움직이는 장면을 순간 포착한 듯한 순간 포착한 동세의 표현도 이에 한몫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다음 움직임도 예측되는 듯 하다 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써봤고, 그 다음에 작품 이제 정보에 관한 건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를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봤고, 의미 탐색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의미 탐색에서 다시 우리 시연이 거 한번 보면, 의미하는가, 무엇을 작품이 의미하는 것 같니? 했을 때 사회 고발적인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3번 시대 문화적 상황. 이 자료에 우리가 자료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그렸다 라고 했고, 우리 승민이는 이거는 작품은 처절하다는 그 감정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고, 그러한 것도 사람들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 것 같다.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이전 사회 모순이 격화된 시기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유림이 보면 고통, 자신의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려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리미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고통과 그런 절망감이 그런 사람들에게 느껴졌을 거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약간씩 다른 형태겠지만, 많이 다른 형태겠지만 자기 내면에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과 이런 사건으로 봤을 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고통이 같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내 개인적인 고통을 거기에 투영해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이제 사실을 얘기를 잘 해줬고, 그 다음에 성진이 거 보면 이것도 뭐 고발, 비판 이런 거랑 같은 맥락으로 썼고, 이렇게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는 시기인 것 같다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동간이 거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고발, 반발을 드러낸다. 그래서 조금 더 자료 조사를 해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나폴레옹 워털루 패전 이후 왕정복고 시대 군주제 부활 속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당시 자유주의자들과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메두사호의 사건이 발생됐고 이런 것들을 알려서 교훈으로 삼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했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자 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 자유주의자들이 정부와 언론에 불만이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부분을 써줬네요. 나라면 비극이라는 제목을 붙일 것 같다. 키워드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한쪽에서는 죽음, 한쪽에서는 희망 이런 것들이 잘 대조되는 것 같다. 대조라는 말도 써줬네요. 이거는 다양하게 이제 의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도 간단하게 썼는데 폭로하는 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실제 사건을 폭로해서 삶과 죽음, 희망과 절망을 극단적으로 다루었고 감정에 호소하는 낭만주의 시대의 회화작품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 같다. 또한 사실적인 표현은 이러한 감정 표출을 더욱 증폭시켜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치와 평가 부분을 한번 보면 자 이제 이렇게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친구들이 어떻게 이 작품을 평가했는지 한번 볼 건데 자 호소력 측면에서 시연이는 나는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역동적인 움직임이 그런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호소하고 좀 더 와닿았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이 작품이 삶에 대한 열망을 말하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승민이 거 한번 볼까요? 호소력이 있다. 왜냐하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작가의 감정, 작가가 여기다 담으려고 했던 메시지가 나에게 전달된 것 같아서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고 그다음 유리미 거 보면 유리미는 당시 있었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고 어땠는지 작품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이런 그림들을 통해 극도의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런 것들 막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작품이 인간 본성과 존재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 같아.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작품을 조금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성진이 것도 한번 보면 이런 의미도 좀 덧붙여서 말한 것 같은데 배가 부서진 거를 표현해서 정치의 쇠퇴가 무너진 거를 나타낸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그럼 이런 인간 본성 권리 존재에 대해서 잘 다룬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간이 거 마지막으로 보면 바뀌었다고 했네요. 그 이유는 안 썼는데 작품이 바뀌었고 명확한 기법과 구성으로 주제를 표현한 것도 맞다고 했고 그 다음에 호소력이 있는 이유는 행동 하나하나가 분위기와 함께 짙은 호소력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또한 작가의 다른 작품들이 이것과 비슷한가? 라고 했을 때 이걸 찾아본 것 같아요. 동건이는 다른 그림들을. 그래서 비슷하다. 나머지 두 작품들도 겉으로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어두운 분위기를 잘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두운 분위기로 이제 그림들이 대부분 그려져 있고 이러한 결과는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그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을 것 같고 표현 방식은 낭만주의 영향을 받아서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라고 조금 조사를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래서 7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런 뗏목은 절망과 고통 속의 상황에서 생존 본능, 극한의 상황에 놓인 인간의 모습에서 야만적인 동물적 본성이 드러나고 인간이란 존재가 상황에 따라 무한한 변화를 보이고 그 상황에서도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인간 본성과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거를 마지막으로 보면 여러분 다 되게 잘 써줬는데 선생님이 조금 문장으로 이제 글의 마지막처럼 좀 써보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작품 처음 보았을 때 처절함과 절망감이 느껴졌는데 이는 작품의 맥락을 파악하고 형식을 분석한 후에도 크게 변한 점은 없었다. 작품은 사실적 표현과 역동적인 구도로 굉장히 호소력 있는 작품이다. 이 이유를 다시 써줬고 작품을 보고 또한 작품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자료조사를 하니 정말 치밀한 작가의 성향과 표현력이 돋보인다.
끔찍한 조난 사건을 처절하게 표현함으로써 그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또한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쓴 것들이 이제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가치평가의 문장으로 그리고 이 비평문을 뭔가 마무리하는 멘트로 넣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요약도 하면서 잘 마무리를 할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5명의 친구들과 한번 보면서 한번 비평문의 마인드맵 어떻게 하면 러프하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거를 문장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아마 첫 번째 시간 2차 시 정도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시간엔 자료조사하고 러프하게 이제 비평문 마인드맵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 써보는 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전체 비평문 쓰기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다음 주가 추석주니까 월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석 전후로 중간고사 전까지 이거 이제 수행평가 하나를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정리해서 수행평가 안내문으로 드릴 테니까 그걸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